예, 감사합니다. 예, 정부 정책으로 보는 산업계 영향인데 정부 정책이 굉장히 많고 앞에 유영환 의원이 계셔서 이게 꼬이겠다 싶었는데 간단하게 해주셔서요. 저는 시간도 있어서 원래 좀 길게 했는데 한국 산업 현재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국의 산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정책이 마련되고 그 정책은 무엇을 준비하는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산업에서 제조업은 굉장히 성장을 주도했고요. 성장의 기여율이 한 30%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연관되어지는 제조 연관 서비스 부분들도 한 30%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성장과 그리고 혁신을 주도한 부분이 제조업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많이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은 그 자체의 경쟁력과 그 다음에 경제 변동 상황에서도 커다랗게 회복 복원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가 됐고, 이것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IMF, UN, OECD, 유니도 이런 데서도 많이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걸 보니까는 한국 제조업 순위 지수가 5위로 다시 떨어졌던데 점수를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동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다시 5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 산업이 가지는 구조적인 불안정성 부분들을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산업 구조는 제조업이 30% 정도 됩니다. 28, 9%, 31%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이 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산업의 비중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습니다. 결국은 전기전자, 기초소재, 그리고 수송기계, 이 기초소재까지 모두 다 가지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비슷한 나라는 중국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과 연계 구조인데요. 아까 이용환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컴퓨터, 반도체 여기에 있습니다. 첨단 산업들이 여기에 포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여기에 대부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산업들을 바치는 것이 기초소재 산업이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품, 기계 산업들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중위기술 산업이고, 이 빨간색 부분이 고위기술 산업인데요. 산업과 연관관계가 굉장히 좋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조업은 생산과 수출 구조에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상위 10대, 20대 산업으로 구분을 한 건데요. 10대 산업은 생산이 60에서 65%, 수출에서 70%, 그리고 20대 산업까지 하면은 생산이 한 80%에서 90%, 수출은 20대까지 하면 95% 정도 차지합니다. 10대와 20대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기별로 있어서 파란색이 각 3단계 모두 다 세 시기에 모두 나타난 산업이고, 하늘색이 2번만 나타난 산업이고, 하얀색이 1번만 나타난 산업입니다. 산업의 구조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기본적인 추격형 산업에서 선도형 산업으로 나가고 있고 정밀화되고 있다라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글로벌 비중들, 위상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 전체의 비중과 그 다음에 제조업에 있어서 세계에서 주요 국가별 비중입니다. 산업 전체를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크고요. 중국은 대국답게 큽니다. 그러나 제조업은 너무나 판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비중이 2010년에 19% 정도, 20%가 못 되다가 2018년에 30%가 됐고요. 미국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독일, 일본과 같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들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한국은 기특하게도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정도에서 3.3%로 늘어난 거의 유일한 제조업 국가인데요. 그 뒤를 따라서 인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이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 제조업에 있어서의 판도 변화들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국 산업의 글로벌 위상입니다.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이나 미국을 제외하고, 그리고 각각의 산업에 있어서 그 경쟁력을 갖는, 그러니까
자원에 있어서 부존력을 갖는 뭐 러시아나 사우디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 한국의 주력 산업 대부분들은 5위에 포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생 산업들도 열심히 올라오는 중입니다. 산업 경쟁력과 그 다음에 생태계 부분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나가는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은 2010년 그리고 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생산과 수출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 산업의 활력 구조 변화의 활력들이 저하가 되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고요. G7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즉 산업 구조가 어느 정도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현재에 있어서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본격화된 이러한 국제 경쟁 구조는 한국 제조업에 가장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고요. 중국과 그 다음에 독일, 다른 나라들과 겹치는 산업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도 총 산출에서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는가 제조업만 따로 봤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굉장히 규모도 크고 위상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율은 25% 정도로 낮습니다. 2030년까지 산업발전 비전을 마련하면서 2019년에 마련하면서 이 부가가치율을 30% OECD 평균입니다. 이걸로 높이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전통적인 제조강국 독일,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38%, 즉 우리보다 덜 생산하지만은 부가가치는 더 많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산업의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질적 성장과 그리고 고부가가치를 어떻게 할 건가, 산업의 재편과 그 다음에 이에 맞는 정책의 전환 부분들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은 산업 간 연계와 융합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산업 활동이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제품군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유망 산업, 유망 제품군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의 범위도 제조가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 O2O, 이런 것들로 융합 소비자,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들과 그리고 다양한 분야들과 산업의 범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여건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최근에 세계 경제를 좌우할 5가지 대전환이라는 키워드를 내밀었습니다. 초저금리 계속해서 얘기되었던 것들이고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리고 초세계화의 종말, 경제 융합의 정체, 국제 협력이 취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경제 안보 분야들이 강조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고요. 그것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이런 거를 잡았습니다. 통화 긴축 사이클을 보이는 시장 구조로 될 것,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보호주의, 그 다음에 공급 인플레들이 계속해서 더 촉발될 것이다. 불확실성, 그리고 전방위적인 경쟁들이 나올 것이다 있고요. 이 부분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다르게,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속에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경제산업의 저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주어진 메가 트렌드들이 코로나에 의해서 본격화되었고 그리고 지금의 모든 이런 위험적인 상황, 대전환 속에서 보다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와중에 우리가 가치 사슬을 확장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디지털 전환을 스마트 공장으로 하면서 제조 공정에 있어서의 그 비용 절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소비자를 통해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윌리니스 투 페이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 단계에서만 가치를 창출하던 것들이 R&D, 그 다음에 조달, 공급망 부분,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소비자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한 국가의 생산, 명령을 결정하는 생산 함수라고 하는 것이
노동과 자본과 기술에서 이제는 데이터가 중요한 생산의 원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인 것들이 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성장 전투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 사실 부분들은 이제 첨단 기술 동맹, 전략적 공급망 동맹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고요. GVC 확장에 따라서 코로나가 보여준 것은 GVC 확장을 하는 것들이 그 시스템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에서 공급망을 재구조하라는 것이 있고요.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갖고 있고, 따라서 주요국들은 전략산업의 공급망을 자립화하는 것, 그리고 GVC,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을 해갖고 비용과 시장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들은 자국 내 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첨단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글로벌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지를 시키면서 가장 강력하게 어떻게 동맹을 맺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투자 결정 요인도 이전에는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리쇼링을 할 것인가, 그러면 생산의 안정성을 위해서 리쇼링을 할 건가 했더니 여전히 시장을 찾아 나가겠다는 것들이 있었고, 그 조건으로 리쇼링을 만약에 국내로 들어온다라면은 전제가 스마트 제조라고 하는 요건들이 갖추어지면 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런 요소들이 새로운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환경, 자유와 연결성, 불확실성을 저하시키는 것, 그 다음에 글로벌 표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고요. 탄소 중립은 ESG와 글로벌 가치, 아름다운 가치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면서 가장 강력한 경제적인 그리고 산업적인 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주요 산업들은 탄소 중립 추진 경로들로 이러한 것들을 잡고 있고, 산업 구조 혁신, 공정을 혁신하는 것, 원료와 연료를 바꾸는 것, 자원순환,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겠다라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내외 여건 변화와 한국의 산업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산업정책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산업정책에 얼마나 충실한가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즈니스 섹터 부분에 있어 성과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이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개입입니다. 이러한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의 목표는 과거에는 주로 생산성 향상과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지속가능성, 그리고 탄력성, 그러니까 회복성, 그리고 전략적인 자율성을 포함합니다. 전략적인 자율성과 탄력성이 목표로 추가되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유형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섹터럴,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또는 특정 기능에 대한, 그리고 국가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임무중심형, 그리고 특정 기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에 있어서 유형에 있어서 특정 기술과 임무중심형 부분들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 수단들은 기존의 정책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 속에서 정책 수단들에 보시면은 기술에 포커싱하는 것이 디지털, AI, 그리고 임무중심, 그다음에 혁신, 그리고 내셔널 챔피언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러한 그 플레이어들을 만드는 것들이 있고요. 그린 전략 속에서도 사회적인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국가 정책으로서는 농업, 관광, 그 다음에 스마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국 내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산업, 그리고 그 생존 기반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것이고, 산업에서는 보신 것처럼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 부분들이 있고, 스틸이 있습니다. 기초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 이 주체들을 할 때는 산업 내 그리고 산업 간, 정책 내, 정책 간, 그다음에 공급 부분에서 그리고 수요 부분에서 정책들이 있고요. 이것을 떠받치는 정책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 내에 있어서의 포럼 이런 그 협의체 관계, 그다음에 정부와 그다음에 민간의 관계, 그리고 정부, 그러니까 국가,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주요한 프레임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윤석열 정부의 그 경제 정책 방향은 대조를 하기 위해서 놔뒀는데 여건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산업과 기업과 역동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경제, 사회, 체질 개선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노동 투입 부분들이 위축이 되고 있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고물가 여러 가지 아까 3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성장과 복지와 선순환이라는 것들과 저성장 극복이라고 하는 정확한 경제적인 목표들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정책 방향은 민간 중심의 경제, 체질을 개선해서 도약하겠다는 거,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서 선도형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리고 함께 가는 행복경제, 그리고 당면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키워드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보시면은 자유, 창의, 혁신, 탄력, 신산업, 안정,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동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략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6월 15일에 윤석열 정부 그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규제를 적극적으로 협파하겠다.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 다음에 벤처 생태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요.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 우려하시는 재해 이런 것들도 있고요. 노동시장을 시장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서비스 부분들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비해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 임무중심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산업을 다 언급하지 않고 첨단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의 기후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감축 경로와 이행 수단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들은 목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 이행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경로에 대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겠다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얘기를 하고 있고 초광역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하게 이제 좀 뽑아왔는데요. 경제 안보에 대응을 하면서 석탄, 원자력 이런 것들 외국인 투자 그 유턴 기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국제협력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의 한계 기업 구조조정. 그러니까 전에 있어서의 그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사람 중심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프레임들을 완전히 시장과 그리고 미래 선도라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위기관리를 통해서 공급망 부분들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 부분들은 메가트렌드에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 변화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들을 갖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이 교육개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개혁을 보시면 굉장히 다른 얘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산업의 수요에 맞는 그리고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는 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교육계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시지만 산업계로서는 좀 다행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디지털 전환 신산업 창출에서 전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에 대응해서 한국의 취약점들을 극복하면서 그 다음에 공급망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 가장 직접적인 것이 아마 반도체와 2차 전지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형 발전 비전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부분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주도적 역할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야 되는 임무중심형, 그 다음에 초격차 전략 이런 부분들에는 복합 시스템형 R&D, 그 다음에 신기술, 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 부분에 정부의 역할들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있어서의 우리의 주요한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한국 산업의 더욱 구조고도화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내, 국가 내에 있어서 생태계를 강건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망, 그리고 산업 생태계 부분들에 충실하게 여기에 따라가게, 이것을 선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략 부분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서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신자유주의 부분들이 다시 하면서 시장에 있어서의 민간과 정부와 그 다음에 경제 주체들에 있어서 신뢰성들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면서 앞으로 이 위기와 그리고 산업에 있어서 재전환, 도약 이런 부분들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